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 선수를 키우는 300mm 발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전화해봐 한번. 한번 나도 전화 안 하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민입니다. 본격 타이거즈 편의 방송,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타이거즈에 대한 뒷담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타이거즈의 모든 것들을 없는 얘기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에요. 오늘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에게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 두 분. 영광스러운 우리 타이거즈의 전설 두 분인데요. 김성한, 김종모 전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두 분 뵈니까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두 분을 보고 컸거든요. 몇 살 때? 제가 9살 때인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왜 두 분 포함해서 이제 야구 선수들 그 티켓 같은 거 있었어요. 딱지 같은 거. 네, 맞아요. 그거를 공책에다가 그 노트북이 나왔거든요. 다 붙여가지고 갖다 주면 글러브나 배트를 줬어. 그거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성한, 김종모 사진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 사진 잘 안 나가는 사진들이 근데 있잖아요. 이제 김종모, 김성환은 그런 그 사진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김봉현, 김준환, 김일권 이런 사람들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 한 10장 모아서 한 장하고 바꾸고 막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정말 두 분의 그 젊은 시절을 제가 보고 자랐던.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되셔서 이제 만났습니다. 예. 그때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오늘 실내 야구장 와서 지금 예, 만나뵙는데 저는 이 실내 야구장 은퇴하고 나서 처음 와봤어요. 처음이요? 이런 데를 오. 처음 와봤어요. 사설로 하는 곳은. 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네. 우리 옛날 그 무등경기장 뒤쪽에 있는 호승관, 그렇지. 호승관의 그 시설보다도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와.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시설을 갖춰서 야구를 연습을 했더라면 네. 타이거스가 7번이 아니라 한 17번 정도를 아마 우승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장 안에 들어가면 네. 우선 한 10분마다 한 번씩 밖으로 나가서 호흡을 해야 돼. 왜요? 이게 이렇게 다 가둬져 가지고 이게 배팅을 한 번 통풍이 안 돼요. 통풍 안 되니까 나와서 숨쉬기 하고 다시 가서 하고 그래. 그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혜태가 많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의 어떤 실내 야구장 하나를 만들지 못했을까. 아마 사고력이 부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진짜 이 양탄자 같은 이런 그 잔디, 너무 좋아. 이런 곳에서 우리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흙에서 돌았거든요. 맨 땅이었잖아. 맨 땅에서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야구를 잘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 캠프를 가기 전에 또 네. 우리가 빨리 못 가고 네.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운동장에다가 네.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걸 쳐가지고 배팅하는 데만 이렇게 안축기골 비닐. 만들어 놓고 비닐을 써놓고 맞다. 그렇게 하우스. 하우스 출발하고 맞다. 뭐 이런 경우가 그때 있었어요. 저 예전에 라디오 취재하러 갈 때 그 무등경기장 뒤편에 하우스 있었어요. 2군데 뛰는데. 네. 네, 진짜 그때 하우스에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찢어져가지고 네. 바람 들어오고 열악했어요. 일부러 찢은 거 아니에요? 통풍되라고? 답답해 찢어서 답답해. 답답해가지고.
그 육상 그 100m 이렇게 맞아요. 트랙하고 쭉 있어서 네, 맞아요. 운동하기는 천혜의 조건이었죠. 사실은 좀 답답하긴 했었어도. 근데 답답하고 그랬지. 좀 짠한 게 두 개였는데 하우스였다는 게 좀 짠했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만난 2군 선수들이 너무 절박하더라. 그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 선수를 키웠더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그 식으로 이제 뭐 연습을 하셨는지. 지금은 선수들 그 계약 조건 때문에 2월 1일부터 이제 전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계약은 그렇게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1월 5일 정도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무보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걸 비활동 기간인데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김웅룡 감독의 행포. 그 300mm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한방 걷어차면 발이 300mm이셨어요? 310mm. 우와. 예. 그 아마 310.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왕발이셨네. 아마 예. 김웅룡 감독 그때 당시에 김웅룡 감독 얘기라 그러면은 네. 안 따라 사람 없고 그렇죠. 찬하에 아. 김승하에도 따라갔으니까 그 깜짝 왕발에 놀랐으니까.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맞아보진 맞지는 않고 않았지. 피했죠. 피했죠. 예. 그럼 김정문 선수는 혹시 저는 네. 나는 그때는 조금 이렇게 네. 성격적으로 네. 아, 둘이 김웅룡 감독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삼성으로 데려갔구나. 예, 그렇죠. 나는 삼성 사웃됐죠. 그래서 못 따라갔죠. 근데 그 좋은 거를 더 누리고 그때 영상 보면 우리 김성환 선수하고 옆에 누구 두 명이 더 있는데 눈싸움을 해. 사직동물원에 호랑이랑 눈싸움을 그때 하- 우리가 그 전체 같이 갔던 그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아마 그 호랑이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이제 스포츠 전문지들 기자분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이걸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신문에 좀 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지만 그때는 액션을 좀 취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포즈를 좀 잡아주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호랑이하고 눈싸움 오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는 거죠. 진짜는 아니죠, 그거. 그게 진짜 무슨 호랑이 눈싸움하고 그 무슨 훈련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독자들이 볼 때는 와, 타이거스는 역시 틀리구나. 진짜 호랑이하고 눈싸움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근데 전부 다 구라했었어요.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응?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좀 우리가 어설프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네, 그때는 기자분들이 방망이를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궁뎅이잖아요. 네. 그러면 엉덩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빼갖고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크루즈업 시켜서 찍는 거예요. 네. 그 팬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 허라는 대로 했죠. 아마 허라는 지금은 대로. 그렇게 안 될걸? 아마 선수들이 지금 선수들이 자기 폼에 네. 마음에 안 들면 네. 안 할 거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좀 독특한 그 타격 포징이 한데 그 오리궁뎅이 타법은 본인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때. 대학 그건 때. 아니잖아. 아니, 처음에 대학 때 배성서 감독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대학 때, 동국대 시절에 배성서 감독이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까지 연결됐는데 프로에 들어오니까 네. 그 폼을 누군가 코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했죠. 그랬구나. 나는 내 기억에는 김동익 감독이 이렇게 탁 어드바이스를 해준 걸 옆에서 봤거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낮추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낮추라고? 나 그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네, 이제 실제로는 배성서 감독, 그 당시 동국대학교 감독이 거의 흡사한 그런 그 자세를 만들어주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훈련을 했었어요. 은인이셨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매체를 보면은 네. 배성서 감독이 그런 그 최초의 오리궁뎅이 타법에 대해서
그 둘이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프로야구가 생긴 거죠. 네. 이 프로에 와서 보니까 코치가 내 폼에 대해서 누가 관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이제 초창기니까. 초창기니까. 근데 아까는 이제 돌아가신 그 우리 김동엽 감독님이 네. 이제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약간 그 조언을 해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제 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내 스스로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야기지만 김웅룡 감독이 그 독특한 타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좀 바꾸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바꾸라고 할 수가 없죠. 잘 치는데. 잘 치니까.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되겠어? 맞아. 되겠어? 툭툭 뭐 던지는 이렇게 말로. 좀 안 좋은 인상으로. 네. 근데도 계속 오기 부리고 계속 했다고. 아니, 저잘 치니까. 뭐랑 못했지.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나이 먹고 이제 은퇴 말년에 네. 야, 너 그거에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충격을 좀 먹고 열이 좀 받았죠, 네, 사실은. 네. 그때 감독님한테. 감정이 조금 안 좋았었죠. 감독님한테. 네, 그래서 난 사실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힘 떨어진다고 나를 이렇게 버리냐 시기였죠. 솔직히 서운한 감정이 좀 있었는데.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파순잔치하면서 다 풀었죠. 다 풀었어요, 완전히 풀었죠. 제가 사실 김웅룡 감독한테 새해 인사를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했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감정이 좀 쌓인 게 있었고. 아니 뭐 꼭 쌓였다기보다는 묻어둔 것이 있어서 쌓인 거나 묻어둔 거나 똑같은 묻은 거하고 쌓인 건 틀리죠. 그랬는데 지난번에 팔순잔치 하면서 네. 우리 타이거스 유상을 좀 살렸고 감독님한테 진심으로 그 오랫동안 저희들 곁에 계셔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감사의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021년 새해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나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니 네. 감독님 또 이렇게 그 건강도 상당히 그 안위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그때 또 한참 그 당시에 여기 나주 쪽에 눈이 많이, 광주 나주가 눈이 많이 왔었는데 네. 야, 거기 눈 많이 왔다는데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괜찮습니다. 감독님 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보자. 그러시더니 그렇게 좋아하니까 처음 봤어요. 오늘 전화해봐 한번. 나도 전화 안 하셨어요? 아니,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아니. 삼성까지 데려갔는데 안 선수까지 하더라고요. 데려갔는데 왜 전화 안 하세요? 아니 근데 가끔 전화 오시면 네. 너무 무뚝뚝하게 받으셔. 안 그래, 나 요즘 안 그래. 아니 전화 오면은 그래? 그렇다고? 알았어. 최근에 전화한 게 언제입니까? 안 했다니까요. 몇 년 전이죠? 최근에 아니 최근에는 했던 게 왜 했냐면 네. 우리 딸 결혼식인데 딸 결혼식에 딸 첫째 딸 결혼식인데 그때 한번 했어. 이게 고지서 보내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무뚝뚝하지. 네, 이제서.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 광주입니다. 응 알았어. 그게 끝이네. 아니 그 성환이하고는 풀었다 그러니까 그래 하신 것 같은데 네. 나하고 치렀다 해도 지금까지 다정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 사실은. 아니, 근데 나이 코치- 드신 분한테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요. 내가 네, 이런 때 이제 동계훈련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가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내도 가고 요즘에 이제 뭐 좋아졌으니까 해외도 나가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못 나갔거든요. 타이거즈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전지훈련, 뭐 동계훈련 이거는 뭐 어디 다른 데 가는 데가 있었나요? 전지훈련 하면 하기 전에 네. 제일 좋았던 게 무등산. 무등산 완전 말이죠. 무등산 타는 거예요. 무등산 올라가요? 무등산 우리가 그때 바람둥이였다니까. 아. 완전히 왜 그러냐면은 저기 왜 정시험사에서 그때 사람들 걸어 올라가죠. 네. 우리는 뛰어 올라갔다 위에까지. 그 비활동 기간이에요. 그때는 쉬는 기간이고 본인 스스로 몸을 만들게끔 계약서에 써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근데 김웅룡 감독님은 계약서는 이건 전부 다 무시. 네. 1월 5일부터 하자. 네. 그러면 나가는 거죠, 뭐. 김웅룡 감독님의 그런 스타일을 감독님도 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김웅룡 감독이 하는 스타일이 최고의 어떤 그 지도력인 줄 알고, 네. 요거는 것만 빼고는 다 따라서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감독 현역 시절에.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감독이 되면 나는 김웅룡 감독 스타일대로 하겠다. 단지 욕하는 것만 빼고. 예, 대놓고는 안 하는데 뒤에서 욕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열받으니까 하죠. 열받으니까. 예. 근데 그 소리는 했어. 야 이 개. 이런 거 했어. 그 정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욕하고 하는 거, 또 감독이 또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저 외부로 나오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그렇죠. 되지. 네. 그렇게 요거 그 난리를 치고 타이거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 이 노출된 것이 없어. 그게 타이거스 강점인 것 같아. 지금 그 생각나나? 우리 한참 게임하다가 게임 못한다고 느닷없이 차 태워서 어딘가 모르겠어. 그 담양 어디? 아니 저기야 거시기 저 어디야? 어디? 백양사 쪽이. 아니 담양 가는 쪽에 그 어디입니까? 그쪽에 장성 넘어가는 고개. 거기에다 네. 내려놓고 나이트갱이 끝났는데 네. 그대로 차 타라 그러더니 거기다 내려놓고 뛰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고개 있잖아요. 장성 장성고개, 구대 구길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가 자갈밭이고 그것이 이제 뭐야? 저 비포장. 비포장도로 했었거든요. 비포장. 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체 선수를 하고 버스는 이제 네. 와버리고. 들어와 버렸죠. 이제 오고 이제 한밤중에 이제 뛰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때 택시 타고 왔어요. 네? 택시 타고 거기까지 택시가 왔어요?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혼자서요? 예. 다른 애들은 다 다른 버리고.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뛰어왔어요. 다양하게 아마 아니, 아, 뛰어왔다잖아요. 아니. 뛰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양하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네. 그 왔을 거예요. 저만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때 김무종, 네. 주동식. 이런 예. 아, 애들이 추억의 있었어요. 인물들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뛰어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오는데 길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은 그쵸. 그때 깜깜하죠. 휴대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시실 쪽으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그 가게가 하나 있어요. 네. 그때 마침 이제 주머니에 그 네. 내가 좀 패스포트를 들고 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네. 거기 들어가서 나 그 생각나요. 주동식, 김무종 몇 사람 들어가서 음료수를 한 번에 불컥불컥 먹은 기억이 나. 그러고 나면서 계속 주동식 선배가 뭐라 그러냐. 네. 프로야구는 이거 아니야. 프로야구는 이거 아니야. 이 의식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지. 네, 근데 그러면서 그때 기억이 나.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툴었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답답하지. 네. 이게 뭐 하는지 일본에서 자기는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계속 어떻게 얘기했냐면 빠가 빠가 그래.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혼자 여기다 분을 못 푸는 거야. 이것을 말이라도 지금 같은 뭐 한국말이라도 잘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는 주동식 씨하고 이렇게 그 통화를 가끔 하는데 그러세요? 예, 지금도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 나이가 좀 많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훈련법이었어요. 그걸 저기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국토대장정 다들 애들 데리고 가고. 예, 아니 이제 국토는 사실 이제 비시즌 기간에 제가 이제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이 예.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 지리산 예, 멋지지 않겠느냐 이게. 그 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지리산 종주를 하기로. 그게 이벤트성이었어? 아니면 그냥 운동- 이벤트였어요. 운동 아니었어요. 비시즌 기간이었어요 그때. 선수들 반응은 현역 시절로 똑같이 별로 안 좋았죠. 안 좋겠지. 좋아할 일이 없죠. 좋아하지 않지. 아니, 좋아할 본인들도 일은 안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리산 한번 가면 좋겠다. 재미있을 것 같다. 네. 또 선수들 또 단합이 될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했더니 네. 스태프들이 반대를 했는 게 왜 반대를 했냐. 네. 그 음식을 거기다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헬기를 띄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대박이네. 헬기를 그래서 내가 뭐 헬기를 그럼 띄워야지 않냐. 띄워라. 띄워서 주면 되지 않냐. 그러더니 이 악골. 그랬죠. 근데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네. 내 고향 군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호남지, 우리가 이제 호남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라북도를 거쳐서 전라남도를 이렇게. 거쳐서 돌아서 이제 그 5.18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자. 뜻은 좋네. 네. 야, 이벤트 쓰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를 돌았죠. 그걸 너무 이제 야구에 접목시키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제 생각에 좀 그 선수들끼리 이벤트도 하면서 네. 타이거스 새로 이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길들을 겪으면 그 선수들끼리 단합이 좀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아마 만들었었어요. 그 부분은 팀워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네, 서로 왜냐면 의지하고 어, 힘든 걸 막 같이 가고 이런 것은 네.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니,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장성 그 터널에서 걸어올 때 아, 그건 시즌 중이잖아요. 시즌 그 야구. 아니 같이 이렇게 단합을 해야 되는데 혼자 택시 타보시고 아니야, 그것은 비밀인데 오늘자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멍청하게 온 거고.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독도 하고 다 머릿속에. 아니, 약간 우리 김종훈 선수를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지금 아 솔직히 나 감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야, 좀 있으면 부를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김종훈 선수께서 감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은. 네. 옛날에는 무뚝뚝 하시고 접근하기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뚝뚝해요. 그리고 단답형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방수원 투수가 무서워하고 도망가면서 내 X가 안타처럼 내 손에 장을 치다고 그런 거야 이제. 느닷없이 이제 저보고 투수로 하라고 이제 그런 거죠.